안녕하세요, 브라운 IT의 브라운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텍스트 데이터를 가진 특정 열이 이렇게 3개가 위치하고 있을 때 각각의 열에 일치하는 텍스트 데이터가 총 몇 개가 있는지 그 값을 반환받을 수 있는 함수식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우선 예제 파일은 아래 동영상 설명에 링크 클릭하셔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고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그럼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함수식 알아보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업무를 처리할지 한번 데이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보시면 이렇게 워크샵 참가 명단이라고 1차 참가자, 2차 참가자, 그리고 3차 참가자까지 해서 각각의 열에 이름이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처리하고자 하는 업무는 1, 2, 3차에 걸쳐서 몇 명의 인원들이 중복 참가했는지 그 인원수를 구하는 그런 함수식을 구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보시게 되면은 여기 1, 2차 참가자, 2, 3차 참가자, 그리고 1에서 3차 참가자 3개의 값을 구해야 되고 1차 참가자, 2차 참가자, 3차 참가자 중에서 1차와 2차에 같이 참여했던 인원들은 여기 G5셀에, 그리고 2차, 3차에만 참가했던 인원들은 여기 G8셀에, 그리고 1차, 2차, 3차 모두 참석했던 인원들은 여기 G11셀에 구하는 그런 함수식을 구해보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보시고 아마 짐작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런 데이터를 구할 때 우리가 열과 열 단위로 데이터를 비교를 해서 그 값을 확인하는 그런 수식을 구할 때는 우리는 보통 배열 수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배열 수식을 구할 때 배열의 합계를 구한다라고 하면은 sum product 함수를 사용을 하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구할 거는 조건에 맞는 셀을 세는, 즉 countIf 함수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수식은 countIf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를 배열 수식을 통해서 세고, 또 그 배열 수식에서 나온 각각의 일치하는 값을 sum product 함수를 이용해서 합쳐야 됩니다. 즉, 자, 그럼 일단 countIf 함수를 사용해서 어떤 값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G5셀에서 등호 입력해 주시고요. countIf 함수 찾아가지고 탭 눌러주시고, 자, range 범위입니다. 어떤 범위에서 찾아야 되냐. 자, 범위는 B5셀부터 B24셀까지 선택을 해주시고요. 콤마. 자, 크리테리아는 조건입니다. 이 레인지 범위에서 어떤 조건으로 찾아서 셀 거냐. 그래서 여기는 2차 참가자 명단에 해당하는 C5셀부터 C24셀까지 여기까지 선택해도 되긴 합니다. 되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다 선택을 해주고 바로 닫고 엔터를 누르면 1이 나옵니다. 한 명이 아닌데 왜 1이 나왔냐. 왜냐하면은 배열 단위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첫 번째 배열, 즉 배슬기와 배슬기가 맞는 그 1의 값만 반환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면은 정상적인 값을 구할 수가 없고요. 자, G5셀을 선택한 상태에서 수식 탭, 그리고 수식 분석 그룹에 수식 계산을 클릭을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 계산을 눌러보면은 지금 C5셀부터 C24셀까지는 배슬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계산을 한 번 더 눌러보면 1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아직 배열 수식 상태로 계산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엑셀 2019 이전 버전에는 배열 수식을 입력할 땐 Ctrl Shift Enter를 눌러서 해야 되고, 엑셀 2021 버전 이상 혹은 엑셀 마이크로소프트 365 이상 버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엔터만 누르면 배열 수식을 사용하는 함수 혹은 수식은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countIf 같은 경우에는 이 자체로는 배열 수식이 아니기 때문에 값을 배열로 반환을 하지 못하는 상태고, 자, 여기에 sum product 함수 입력을 해주시고 countIf가 array 1에 들어가 있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 바로 닫고 엔터를 누르면은 16이 나옵니다. 자, 16은 여기 2차 참가자 배슬기부터 지미등까지 선택을 했을 때 총 16개의 셀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여기 1차 참가자가 총 20명인데 이 2차 참가자는 16명으로 1차 참가자 20명 중에서 16명이 참석했다라고 확인을 할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수식 분석 그룹에 수식 계산 클릭을 하고 수식 계산 이 대화 상자에서 계산을 누르면은 1111111 이 16개가 반복이 되고 그 다음에 0000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짐작하실 수 있는 거는 1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배슬기 전두리부터 해가지고 이 인원들이 앞서 1차 참가자의 배열 수식과 일치하는 경우가 1이 될 거고요. 불일치하는 경우는 0이 될 텐데, 이 0 4개는 아래에 보시는 C21셀부터 C24셀까지 총 4개의 셀이 비어있고 이 0000이 이 비어있는 4개의 셀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sum product는 이 각각의 배열 수식이 1단위로 나온 걸 다 합쳐주는 기능이고, 내부적으로는 이 sum product 함수 안에
각각의 인수들을 배열 수식으로 계산해주게끔 작동하는 그런 함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눌러보면 총 16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앞서서 설명드렸듯 엑셀 2019 이전 버전에서는 이렇게 썸프로덕트 함수를 입력할 때 배열 수식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컨트롤 쉬프트 엔터를 눌러서 입력을 하고, 최신 버전의 엑셀을 사용하신다면 그냥 엔터를 눌러서 입력을 해주셔도 됩니다. 똑같이 여기서 F2를 눌러서 수식 입력 상태에서 컨트롤 쉬프트 엔터를 누르면은 배열 수식으로 대괄호가 쳐져서 입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뭐 값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엑셀 마이크로소프트 365 버전의 특징 중 하나는 배열 상태로 계산이 됐다고 하면은 이거는 썸 프로덕트가 아니라 이제는 그냥 썸 함수로 입력을 해도 됩니다. 자, 썸 프로덕트 함수 그대로 복사를 해서 H5셀에 입력을 해주시고, 뒤에 프로덕트 부분 지운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엔터를 눌러주면은 똑같이 16이 반환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에서 3차 참가자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썸 프로덕트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array 1입니다. array 1은 count if죠. count if 입력을 해주시고, 자, range는 2차 참가자, 그리고 콤마 criteria는 3차 참가자, 괄호 닫고 엔터 누르면은 15명이 참석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여기 이 성한이라는 사람은 이 2차 참가자의 명단이 없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은 2차에서 참가했던 인원들 중에 목록이 없었던 이 성한이라는 사람이 3차에 참가하면서 2에서 3차 워크샵에 동시에 참가했던 인원은 15명이 반환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앞에서 수식 구했던 거 확인해 보면은, 자, 썸 프로덕트 함수가 있고 여기에 count if 함수 가 들어가고, B5셀에서 B24셀, 자, 1차 참가자에 해당하는 범위죠. 이 범위에서 C5셀에서부터 C24셀에 해당하는 조건을 찾아서 이렇게 count if가 사용이 된 거고, 자, 범위에서 조건에 해당하는 셀 개수를 세고 이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게 어떻게 나오는 건가 하면, 1차 참가자에 해당하는 B5셀부터 24셀까지는 레인지에 해당하고, 자, 크라이테리아에 해당하는 이 C5셀부터 C24셀 2차 참가자 명단인데, 자, 우선 이거를 1대1대1대1로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자, 어떻게 진행되나 하면 2차 참가자에 해당하는 이 배열 중에 첫 번째 셀이 이렇게 1대1대1대1로 비교를 다 한 번씩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배슬기에 해당하는 셀이 이 범위에서 한 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값이 1이 나오는 거고, 자, 마찬가지로 전두리도 이렇게 계속 쭉쭉쭉쭉쭉 계산을 하고, 배조온도 쭉쭉쭉쭉쭉 계산을 했을 때 한 개씩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여기 이 1이 16개가 나오는 거고요. 여기는 아예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0000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총 16개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거는 나머지는 그냥 0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 더해서 썸 프로덕트 함수가 16을 출력을 해주는 거고요. 자, 365 버전에서는 배열 수식을 자동으로 검출해서 썸으로도 대체가 가능하다는 점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럼 지금까지 알아본 거는 열과 열을 1대1로 비교를 하는 건데, 자, 그럼 열이 3개가 있을 때 이 각각의 열에 일치하는 값들이 이 세 열에 모두 다 들어있는 경우, 즉 이 데이터에서는 1, 2, 3차 모두 참가한 인원이 되겠죠. 이런 데이터는 어떻게 구하냐, 이거는 함수를 미리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강의 자료를 한번 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식이 좀 길어 보이는데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보시게 되면 썸 프로덕트 함수와 count if 함수를 사용하는 건 똑같은데, 자, 보시게 되면은 B54셀에서 B24, 자, 여기 1차 참가자죠. 여기서 C5셀에서 C24셀에 해당하는 2차 참가자를 count if 함수로 구하고, 두 번째 count if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 2차 참가자 명단에서 3차 참가자가 몇 명이 일치한지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곱합니다. 왜? 그래야 1대1로 비교된 데이터가 어떻게 중복이 되는지 확인을 할 수 있고,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1 곱하기 1은 1이고 1 곱하기 0은 0이고 0 곱하기 0은 0입니다. 즉 1과 0으로 반환되는 이런 배열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만 일치하는 경우, 즉 하나가 1이고 하나가 0인 경우 곱했을 때는 0이 되기 때문에 제외가 되고요. 또 둘 다 없는 경우, 0과 0을 곱했을 땐 당연히 0이 되니까 제외가 되고, 둘 다 1이 나와가지고 곱했을 때 1이 되는 경우는 둘 다 해당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곱하기를 사용해서 구하게 되는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 첫 번째 count if 함수의 결과값은 우리도 알다시피 1이 16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2차에서 3차 참가자 명단은 아까 15개가 나왔었죠. 그리고 여기도 15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둘을 곱했을 때 이거를 16 곱하기 15가 아니라 1대1로 비교해서 각
배열을 곱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배열은 2 곱하기 1, 3 곱하기 2, 4 곱하기 3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배열을 1대1로 비교를 해서 곱하게 됩니다.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1대1로만 계산하기 때문에 여기는 2가 나오는 거고 여기는 6이 나오고 여기는 12가 나오는 건데요. 이 원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해서 쭉 가다가 이렇게 계산되면 여기는 0이 나오고 여기는 0 곱하기 0이니까 0이 나온다. 이 원리를 이용을 한 건데요. 그래서 카운트이프로 나온 이 두 개의 값을 곱하게 되면은 최종 배열은 1이 15개 있는 배열이 반환이 되고 그래서 이걸 썸 프로덕트로 합쳤을 때 15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나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1, 2차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2, 3차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거를 각각 곱해서 이 값이 반환되고 이거를 모두 더했을 때 15가 나온다. 왜? 썸 프로덕트 함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식 입력해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썸 프로덕트 함수는 똑같습니다. 자, array 1이 있는데 여기서 count if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똑같죠? range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콤마 그리고 criteria 똑같이 선택을 해줍니다. 괄호 닫고 곱하기 아직 array 1 인수입니다. count 입력을 해주시고 count if 선택해주시고 자, 두 번째 count if의 range는 여기 2차 참가자 명단 전체고요. 콤마 criteria는 3차 참가자 명단입니다. 괄호 닫고 썸 프로덕트니까 또 괄호 한번 닫고 사실 안 닫아도 상관없어요. 그냥 엔터 눌러도 됩니다. 엔터 누르면은 자동으로 뒤에 괄호 없네요 하면서 이렇게 메시지가 뜨고 얘 클릭하면은 15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보니까 이해가 정말 쉽죠? 자, 여기 수식 계산 다시 한번 눌러서 확인해보면은 자, 계산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1과 0의 배열이 반환이 되고 두 번째 카운트 if도 1과 0의 배열이 반환이 되고 이 두 개의 배열을 곱했을 때 이런 배열이 반환이 되고 이 배열에 있는 1을 모두 썸 프로덕트 함수로 더했을 때 15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완성 파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 주새벽이 있죠. 이 주새벽의 인원을 2차 참가자 명단으로 올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17이 되고요. 주새벽을 3차 참가자 명단으로 올리면 16명이 되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신한결을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5가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수식을 입력해서 각 열에 중복되는 데이터가 몇 개가 있는지 이런 방식으로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을 활용하면 3개는 물론 4개, 5개, 뭐 여러 개에 해당하는 데이터도 확인하실 수 있고 여기 입력된 것 같은 경우에는 이 배슬기라는 인원이 1차와 2차에도 참가했는지 구하는 수식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countIf와 countIf가 있을 때 1차 참가자, 2차 참가자의 이 배슬기가 존재를 하는지 체크를 해서 배슬기가 존재한다고 그러면 이 countIf 당연히 1이겠죠? 그리고 이 두 번째도 1이 나올 겁니다. 이거를 더했을 때 2가 나오면은 예, 2가 안 나오면 아니요. 즉 이 인원이 1, 2, 3차 모두 다 참가를 했는지 안 했는지 검출하는 검산식을 적어놨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나중에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더욱 countIf 함수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고요. 자, countIf 함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뭐 예를 들어서 A B, C, D, A, 뭐 F, E 이런 식으로 있을 때 보통은 이런 식으로 A에 해당하는 해서 countIf 함수 입력을 하고 자, range는 요걸 거고요. 콤마 A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괄호 닫고 해서 이렇게 단순하게 범위에서 일치하는 데이터가 몇 개가 존재하는지 구하는 방식으로만 아마 많이 활용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썸 프로덕트 함수를 활용하면은 이렇게 열과 열에서 일치하는 값을 찾고 이걸 썸 프로덕트 함수를 활용해서 중복하는 값이 몇 개가 있는지 확인하는 용도로도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강의 여러분들 도움 많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자, 여러분들 엑셀 공부 화이팅 하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